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닷컴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결의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 도착하신 순서대로 소개해드리죠. 정구승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일찍 다니는 정구승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아침새 정구승 변호사였고요. 자, 그리고 질문하는 기자 CBS 이정주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지각은 면한다. 질문한 게 이정주입니다. 지각은 전혀 하지 않았고요. 네. 말씀드리는 순간 오. 지각 아니에요. 저희가 좀 아니에요. 일찍 시작했을 뿐입니다. 예. 59분이 어딨습니다. 대통령직 속 지방시대위원회 신용환 부위원장 막 도착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KTX가 연착을 해서 간신히 이걸 타고 예. 잘 왔습니다. 앞에 게 연착돼서. 아무튼 뭐 지방 다녀오시는데도 지금 서울역에서 여기까지 그냥 달려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월 3일 현지 시각이었습니다. 미국의 특수정예부대가 베네수엘라를 들어갔죠. 이걸 침공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침략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미국에서는 작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니콜라스 마두로라는 현역 대통령을 미국에서는 체포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반대측에서는 납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이 현 상황을 우리가 주말 사이 뉴스로 접했는데 진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처음에 마두로가 압송된다 그러는 뉴스를 보고요. 마두로가 미국을 갔대? 예,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베네수엘라의 수도에서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 뭐 안전가옥, 벙커 정도 되는 곳으로 이동하던 중에 잡혔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이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SNS에 게시를 하면서 뭐 압송 과정에서 눈이 가려져 있고 마두로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뉴욕타임스가 보도하는 그 모습이었어요. 뉴욕타임스는 이 사진의 진위를 확인이 안 되니까 트럼프가 이런 사진을 올렸다라고 처음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확인이 된 이후에 압송 등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마두로에 대한 평가는 둘째하고 말이죠. 주권 국가의 정상을 이런 식으로 군이 투입되어 가지고 압송한 사례. 뭐 당연히 국제사회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도 있죠. 뭐 유엔에서부터 국제법 위반이다라는 목소리들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는데 일단 이 뉴스를 보신 우리 세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뉴스를? 뭐 유엔 헌장으로 치면 이제 2조 사항 등등에 위배되겠죠. 예. 이건 그 외적인 걸로만 보면 그 내부적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사유들 그걸 이제 일부에서는 그걸 인정을 하고 일부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제 그걸 국제법적으로 볼 거냐 외교적으로 볼 거냐 자국의 이익으로 볼 거냐 그 관점에 따라서 이제 다르긴 한데 분명히 이제 주권 국가의 대통령을 뭐 체포든 납치든 그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가 거부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건 그 여론조사에서 보면 답이 나옵니다. 예. 미국 내 공화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의 여론조사에서 보면 대략 민주당 지지자의 90% 가까이가 반대였고요. 예. 공화당에서도 찬성이 생각보다는 높지 않았어요. 압도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미국 내에서도 이제 그런 감정은 있는 것이고 또 남의 나라 대통령을 이제 눈 가리고 이렇게 해서 이송 압송하는 그 과정들을 대통령이 또 오픈하는 거 이런 거는 좀 비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거기까지 오는 그 과정과 이유에 있어서 몇 가지로 들은 사유들은 상당 부분 사실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마약과 관련되거나 또 석유와 관련되거나 하는 게 있어서의 또 국제적으로는 독재자로 인정받는 것도 사실이고 하니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법적인 평가는 좀 뒤로 하고 외교적으로 분명히 미국에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뭔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정규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제법 위반 이건 확실하죠. 근데 다만 현재 이 침략을 침략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냉전 시대로 다시 좀 돌아오는 신냉전 시대의 지금 구도인데 저는 현재 이제 유럽 EU나 다른 나라들 일본이나 이 소위 말해서 서구 우방국들 미국의 우방국들의 반응을 보면 기본적으로 납작 엎드리는 게 있죠. 네. 그리고 현상 변경을 지금 무력으로 하는 건데 사실 미국이 남미 통치에 있어서 이렇게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닉슨 시대에 이제 키신저 국무장관 당시에 이제 나중에 나왔던 뭐 통화 내역 이런 거 보면 남미를 상대로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지금 뭐 칠레, 아옌데 뭐 등등등 여러 나라에 사실 CIA가 작업을 했었거든요. 네, 일종의 이제 남미 자체가 이건 좀 복잡한데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이쪽이 이제 카톨릭계가 좀 개방, 그러니까 신학 쪽이 그렇죠. 해방 신학이 자리 잡고 있고 그들에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같은 이런 그 해방 신학의 모태가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n분의 1이라는 성향이 있거든요. 이게 미국 자본주의에서 못 받아들여 사실은 자본주의가. 그러다 보니까 21세기 들어서 그 미국의 남미에 탁 붙은 공산주의 열풍을 이제 누르기 위해서 미국이 공작 정치를 했던 건 사실이죠. 이 역사적 사실인데 베네수엘라 충공 같은 경우는 사실 러시아하고 중국과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교가 지금 이 상태에서 일각에서 말하는 빨리 입장을 말해라, 미국 편이라 말해라 이런 거는 굉장히 서투른 거예요. 섣부른 거고 우리가 현재 그래서 메시지를 굉장히 이걸 정치하게 돼야 되는 지금 그런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우리 외교 당국의 모습도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뭐 저 멀리 남미에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이제 치부해 버리기에는 우리에게도 미치는 영향들이 없을 수가 없는 거고 다양한 지금 평가들을 하고 있을 것 같고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구승 변호사는 이 건을 어떻게 보셨어요? 네, 국제법 전문학교 한국애들을 나온 정구승 변호사입니다. 제가 국제법 들을 때 가장 사실 교수님께서 매번 하시는 말씀이 이거 배워봐야 어차피 미국 맘대로 한다라는 얘기가 우스갯소리로 했고 실제로 집행이 불가능하고 강제력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하고 과거에 베트남전을 일으킬 때는 통킹만 사건을 약간 조작을 하고 그리고 이라크전을 시작할 때는 대량 살상 무기라는 게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는 등 적어도 최소한의 명분을 만들려고라고도 했어요.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포장지라도 좀 갖춰서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최소한의 포장조차 하지 않았다. 뭐 사실 전쟁을 일으키려면 뭐 당연히 국회의 허가를 받고 그리고 선전포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조차 하지 않고 그냥 아예 그냥 의미를 축소해버리는 방식으로 했고 저는 그래서 이제는 뉴 노멀이 이쪽에서 시작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거에 비슷한 시대를 냉전 시대로 볼 게 아니라 제국주의 시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차라리 명분은 내세웠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이번에 이 일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중점 있게 얘기한 건 데모크라시가 아니었습니다. 석유에 대한 얘기였죠. 그리고 하면 더 노골적인 제국주의 시대가 시작된 게 아닌가. 거의 뉴 노멀에 맞춰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될 때가 왔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몇 가지 그 상징적인 장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미국 스스로가 이제 작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마두로라는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다른 국가의 정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태양의 카르텔이라는 마약 조직의 수괴로 보고 그 범죄자를 체포했고 압송했고 지금 뉴욕 법원에서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쯤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첫 심리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미국의 명분으로 트럼프의 명분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뭐 뉴스 보시면 돈로 톡트린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씁니다. 과거의 몰로 톡트린을 이제 빗대어서 트럼프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얘기고 그게 아마 우리 정구승 변호사가 얘기한 뭐 신제국주의 얘기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트럼프가 자기 개인 SNS에 올린 이미지인데 이게 백악관 일면에 올라온 게 있어요. FAFO라고 이게 처음에 F는 이게 욕할 때 쓰는 그 F란 말이에요. effort.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청와대 홈페이지에 욕이 올라왔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뭐 까불면 죽는다 뭐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덤비면 혼내겠다 뭐 이런 식의 이런 모습을 보이는 행태가 굉장히 이상하죠. 이상한데 미국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뭐 국제사회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가가 앞으로 또 중요해 보입니다. 국제사회는
뭐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서 반대하는 굉장히 규탄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또 아르헨티나나 이스라엘은 또 응원하고 지지하는 미국을 이런 메시지들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외교부는 굉장히 원론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영내 긴장 완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의사와 존중되는 그런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대화를 통해서 베네수엘라 상황이 조속히 안정되길 희망한다. 이런 메시지를 내긴 했습니다. 때마침 우리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을 하는 타이밍이라서 대통령이 없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또 우리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나면 오후 5시 이후에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지금 계획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모르겠어요. 이 상황이 한중 정상회담의 어떤 의제 속에 뭔가 변수가 될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은 저는 좀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우려를 하는 게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논리대로라면 일제 양국을 부정하고 이제 한 나라로 취급하는 중국에서 대만을 쳤을 때 그럼 막을 명분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 대통령에게 일종의 이제 아주 원초적인 얘기인데 국제 외교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 텐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듯이 어떤 선택을 시진핑 주석이 선택에 대한 강요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실리 외교에다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제 더 격상된 전략적 동맹 관계 국가들이 있죠. 거기에서 이제 안미 경중을 벗어나서 더 확대해서 꼭 안보만 미국과 할 게 아니라 안보에 대한 것들 또 경제에 대한 것도 꼭 중국은 경제만 하는 파트너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폭을 굉장히 넓혀놨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 뭐라고 어떤 푸시가 은연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아마 굉장히 탄력적으로 잘 커버는 할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그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런 것들이 뭐 굳이 그렇게 딱 맞는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들에서 덕배가 막 많이 괴롭히고 하잖아요. 네, 엄석대가 그랬다가 마지막에 파이널에 보면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뒤지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 선생님은 다중의 어떤 의사의 가장 합리적인 다중의 의사의 합치되는 어떤 그런 이제 의사 판단을 하고 하는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대외적으로 발표한 게 진실이라고 한다면 박수를 받을 것이고 거기에 꼼수가 있다거나 지금 이제 많이 의심하듯이 자국 내 석유 카르텔 이런 것들과의 어떤 이해관계에 있다 그러면 이게 길게 가져가지 못하겠죠. 예. 자, 아무튼 한중 정상회담 관련된 이야기는 아마 오늘 저희 방송 중에는 뭐 나오는 내용이 없을 것 같고요. 나온 이후에 내일 저희가 또 한번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마두로를 미국으로 압송해서 법원에 세우는 일련의 이 과정들을 쭉 봤던 우리나라 내부의 반응들은 어떤가? 뭐 각 정당도 입장을 내고 있고 뭐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반응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던지는 경고, 대한민국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이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의 공식 논평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베네수엘라를 국민의힘에서 참 많이 가지고 오죠. 뭔가 민주당 비판, 이재명 정부 비판할 때 뭐 돈풀기, 포퓰리즘 이런 것의 전형으로 베네수엘라를 많이 가져오는데 과도한 돈풀기와 권력의 독주, 야권 탄압은 언론 압박이 일상화된다면 대한민국 역시 같은 길로 접어들 수 있다.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베네수엘라가 원래 국민의힘의 그 비유 시그니처예요. 비유의 시그니처다. 네, 그 홍준표 대표부터 굉장히 자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민주당이 잡으면 이제 포퓰리즘으로 간다. 나라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이제 코스피 4,300, 4,400 이제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베네수엘라가 그 주가가 그렇게 높습니까? 네? 베네수엘라가 상법 개정안에서 재벌 옥죄고 이래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오히려 베네수엘라처럼 기득권들 세제 개혁 안 하고 매번 쪼개기 상장 호용해주고 이렇게 해서 따지고 보면 그 어려운 시기에 윤석열 때 이번에 지금 계속 세수 펑크 나잖아요. 자산 계층의 세수 제일 아껴준 사람 그게 보수 정권이에요. 네, 역대 보수 정권이 행태를 보면 다 베네수엘라 짓을 합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경기 진작도 안 하고. 근데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 그 무조건 반사 같아요. 그냥 뭐 나오면 무조건 베네수엘라 갖다 붙이고. 근데 이런 식의 비유는 조금 저는 이제 충언을 드린 건데 좀 설득력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럴 때는
조금 베네수엘라나 트럼프를 좀 때리면서 예. 베네수엘라도 문제가 있다. 독재 정권이었으니까 이러면서 민주당 어쨌든 정부에서 재정 풀기 한 건 맞거든요. 물론 유럽에 독일, 프랑스 다 풀었죠. 예. 근데 그런 거를 같이 해서 때릴 부분은 원점 타격하면 조금 설득력이 있는데 매번 논평을 이렇게 내니까 사실 논할 가치가 없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좌파 포퓰리즘의 상징처럼 베네수엘라를 국민의힘이 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홍준표 전 대표 시절부터 네. 자주 써왔던 건 맞는데 지금의 논평에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여기다 이제 덧붙였잖아요.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마두로 체포 소식은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보여주는 이정표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떤가? 라면서 뭐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런 얘기를 쭉 붙여놓습니다. 베네수엘라가 걸었던 길과 닮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내용을 마치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랄까 이제 민주당 정부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이 베네수엘라 같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갔다가는 미국한테 저렇게 혼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취지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 약간 인스타 스토리 스타일로 비판을 해보자면 황금 열쇠 이걸로 그냥 반박이 다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국힘의 특징이 그 비판하는 대상을 항상 닮아가요. 맨날 북한을 비판을 하지만 전 당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 보면서 와 이렇게 닮아갈 수 있구나. 그리고 베네수엘라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물리적 이틀막을 시도했고 언론사 압수수색하고 그랬던 때가 어제 같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냥 재채기처럼 알러지 반사, 무조건 반사에 가깝지만 또 거기에 하나 얹혀서 국힘은 항상 비판하는 사람들을 닮아간다. 예. 누구보다 그 김정은 같았고 누구보다 마두로 같았던 그분들을 생각을 하면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지금 이제 3617이었나요? 그 번호가 그분이 그 방송에 나올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반국가 세력, 예. 반 대한민국. 그 지금 이게 이러한 논평이 과연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누가 반국가 세력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 자체로만 보면 완전히 그 대변인이나 뭐 몇 선을 하신 나경원 의원이나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죠. 땅 동네 완전히 딴 나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이제 항상 얘기하는 단어 중에 공통적으로 이제 포퓰리즘, 예. 퍼주기라고 합니다. 윤석열이 딱 집권할 때 사실은 저희 회의할 때도 많이 얘기를 했던 것 중에 미국 흉내를 내서 이제 마가 흉내를 내는 거죠. 그레이트 아메리카 스몰 가버먼 항상 이제 예, 그런 저기를 갖고 있는데 이게 그대로 차용해서 똑같아요. 그레이트 코리아 스몰 가버먼을 주창을 했어요. 가장 사람 많이 늘었을 텐데 자기 인력들도 많이 저기를 하고 그다음에 국가 부채 채무 둘 다 줄인다고 하면서 전혀 줄지 않았어요. 110조 그렇죠. 이상이 예. 늘었고요. 소상공인 대출과 이런 저기 힘들었던 것들은 뭐 더 증폭이 돼 있죠.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그때 그거에 정점을 찍은 건 이제 12.3 내란이잖아요. 예. 그걸로 완전히 무너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마중물을 다시 부어야 되는 우리 시골에서 경운기 끌어본 분들 알아요. 이게 하다가 멈추면 무척 힘들어요. 그렇죠. 돌려야 멈춘 걸 돼요. 다시 돌리려면 정말 힘들어요. 지금 딱 그런 상황에 대한민국이니 그걸 다시 돌리려면 얼마나 많은 마중물을 부어야 되는가. 그 자초한 게 본인들인데 말끝마다 포퓰리즘 뭐 퍼주기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기들 주장대로 쓰면 진즉에 저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윤석열을 탈옥시켜서 꺼내 갔어야 되는데 항공모함을 한강으로 진입시켜갖고 네. 탈주를 시켜야 부산에 왜 태평양 오함대 왜 안 옵니까? 그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부터 했었죠. 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닷컴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